사와디캅, 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로 45년 사역을 해오는 중에 있고, 태국과 한국과 미국을 1년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잦은 여행은 아니지만은 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리고 미국 LA를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런 경험담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복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한국 중심에서 태국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태국에서 현재는 2017년에 정식으로 원로 선교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절은 태국에서 일을 하고 반절은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해 금년 3월 말경에 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2개월 있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월 말이면 또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한국을 출입할 때는 한국 패스포트를 사용하죠. 그리고 한국 패스포트로 태국의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태국 출입할 때도 한국 여권으로 출입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이 아니고 미국 패스포트로 미국을 들어옵니다. 조금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패스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한국과 태국에서는 한국 패스포트를 쓰지만은 미국을 출입할 때는 미국 패스포트를 씁니다. 지난번 태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에 아주 자유스럽게 한국 비행기가 제2터미널에 타야 되기 때문에 에어라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왼쪽 끝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서 안쪽에 중간점에 있는 통로에서 지하로 내려가 기차를 타고 우리 비행기가 있는 그 트랩으로 가서 타고 왔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아주 편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태국은 출입 카드도 없고, 그 다음에 세관 기록하는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9월 말에 들어갈 때는 출입 카드를, 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3일 전에 이것을 인터넷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받은 걸,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이민국을 통과할 때 그걸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는 외국 사람들은 24시간 내에 그 집주인이,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이 사람이 여기에 산다는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사 비자 연장할 때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90일마다 90일 신고를 해야 되죠.
그것이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들고 나가는 거 뭐 별로 지장될 거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것이 금년 5월부터 인터넷으로 입국 카드를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만 된다, 그 얘기죠. 한국 패스포트를 쓰고 있죠. 한국에 들어올 때 태국에서 한국을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공항의 자동 입국 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들죠. 근데 나갈 때도 또 그렇게 나가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을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패스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복수국적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여권이 있어도 그것을 제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적 시민권 받은 것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약을 해서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들어가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 좀 복잡해. 미국 갈 때는 복잡해. 태국 갈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의 시민권을 딸 때도 이름과 성을 갖다 그대로 뒀어요. 한국 이름은 똑같아요. 한국 패스포트하고 미국 패스포트는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복잡한 거 없죠.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패스포트 미국 것과 한국 걸 같이 에어라인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에 줘야 됩니다. 왜? 미국 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뭐 비자가 있냐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걸 주면 말을 않죠. 다만 어떤 때 이제 미국 주소를 달라고 그러죠. 미국 주소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을 나갈 때는 한국 패스포트 나가기 때문에 여행 정보가 한국 패스포트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간 다음에 미국 들어갈 때는 미국 패스포트를 써야 되는가, 미국 패스포트에도 여행 정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출발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두 개 다 여행 정보를 줍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면 안 돼. 근데 한국은 복수 여권자가 있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지. 오케이. 근데 제가 한번 사이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이판도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판 들어갈 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요. 그럼 편하죠. 시민권자니까 그저 술쓸 필요 없이 가요. 근데 한국에서 그 여행 정보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거기서 시간이 좀 들어갔어요. 여행 정보를 안 집어넣어줘서. 한국은 복수 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 정보를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 동시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사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갈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뭐 해결은 됐죠. 시간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한국 패스포트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미국에 지난번에 들어올 때는 미국에 들어올 때는 아마 그걸 미국 여권에 영역 정보를 집어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LA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미국을 통과할 때 사진 앞에 탁 써요. 사진 찍는 앞에 탁 써 있으면 오케이. 뭐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나타나요. 옛날로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통과하죠. 그래서 짐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갈 때 한국 여권을 내서는 안 되죠. 미국에 출발하니까 미국 여권으로 착착착착 하는데, 그런 게 여기 에어라인 체크인을 할 때 사실은 한국 여권에도 여행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복수 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어넣을 줄 아네요. 미국 여권만 해요. 그러니까 미국 LA를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 체크하는 데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람이 있는 데를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서 오시냐고. LA에서 온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때서 여행 정보가 이제 확립됐죠. 그럼 거기서 오케이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복수권자구나. 네, 그렇게 복수 국적자구나.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 그 복수 여권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만,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르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좀 복잡해진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패스포드에 여행 정보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진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들어올 때 참 카메라 옆에 딱 쓰고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이 각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이게 좀 그때그때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은 이렇게 됐다 하는 출입국 3국에 대한 출입국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텐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